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뉴스가 제법 많습니다. 보니까 우선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에 서울 이태원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오늘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여론조사하는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하고 달리 이번 1월 달에는 이재명 경지사가 이제 대선 주자 1위로 또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흔한 얘기로 좀 심각할 정도로 디스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하는 가운데 또 이제는 뭐 정계 은퇴했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는 상수인데 그 상수인 사람 갖고 너무 흔한 얘기를 흠집내고 감정 상하게 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유리 그릇 다루듯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쓴소리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론조사부터 하나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 이재명이 25.5%로 1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23.8%로 2등,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4.1%로 3등, 4등은 안철수 7.4, 홍준표 5.9, 정세균 3.4, 기타 4.9, 없다 12.5, 무응답 모름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11월 달에 24.7에서 12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처음에 행정법원에서 브레이크 걸렸던 12월 1일이죠. 그 이후에 가다 보니까 한길리서치 기준으로 무려 28.2%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어떤 승리를 거머쥔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23.8로 다시 11월 기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18.4, 12월에 21.3, 그다음에 올 1월은 25.5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추세이고, 반대로 이른바 이재명과 이낙연은 제로섬 관계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14.1로 거의 뭐 쫙 미끄럼을 타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 보면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30.4, 대구 경북에서는 30.7, 충청 지역에서는 35.6%의 높은 지지율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7%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이 45.3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음에는 유일하게 뭐 야당 누구 제대로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1, 2위를 다투는 아주 기현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수가 되어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나경원 전 의원 오늘 보니까 이태원에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보면 독하게, 뭐 섬세하게, 그러니까 여성 특유의 뭐 독함과 섬세함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이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의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디스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현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냐. 일정 부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현 정권이 이제 2017년에 들어섰던 것이고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약진에서 호남에서 뭐 일구었습니다만은 글쎄 현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으면서 또 좀 조금 갸웃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안철수가 현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현 문재인 정권 출범에 가장 큰 기여한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그건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여론조사하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앞서 나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보니까 일단 경쟁 의식의 발로로서 안철수를 좀 디스하는 것 같습니다. 디스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왜냐하니까 앞서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 어젠가요? 어제군요. 어제 CBS 김현정에 나와서 별의 순간 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은 별의 순간을 맞았다. 그리고 안철수는 별의 순간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또 안철수를 뭐 디스하는 뭐 이런 분위기. 거기에 보니까 한때는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 측근으로 행세했던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안잘 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은 안철수에게 질렸다 하는 식으로 또 안철수를 갖다가 디스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정진석 지금 국민의힘 지금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또 보면 중앙일보에 나온 인터뷰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격노했다는 말이 들리는 가운데 오늘 뭐 정진석 공관위원장도 조금 뭐랄까 호흡을 조절한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안철수가 중도의 전부인 듯이 얘기하는 것은 뭐 온당치 않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야권이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가 되었던 국민의힘이 되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와 정말 대판 싸움을 벌이면서 또 마지막 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큰 한판 승부를 겨루면서 그동안 의기소침해 있던 중도 보수의 그런 힘들을 갖다가 그런 유권자들, 그런 응답자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었고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윤석열의 고군분투로 말미암아 지금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동안 뭐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고 제대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 이제 밥투정을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마침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이른바 버팀목 자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니 정세균 국무총리 나와서 좀 계속 뭐랄까 홍보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신청받아서 월화 양일 동안 이틀 동안 지급된 것이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제 자주 보면 저하고 이제 통하고 있는 저 강남에 있는 양 회장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소상공인 뭐 이런저런 직업적 관계로 그런 쪽에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강남에 삽니다. 이 양 회장이 조금 전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욕들을 해대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막상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갖다가 어쨌든 통장에 꽂히다 보니까 굉장히 입이 쫙 벌어지면서 좀 희희낙낙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치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 보면은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100만원 주겠다 또 70% 주겠다 전 국민에게 주겠다 했을 때 막판에 특히 보면 선거운동 개시일에 그 당시에도 보면 각 지자체별로 그런 지원금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뭐 학자금 지원,
뭐 애들 육아 자원지급 뭐 해서 막 돈이 들어오고 나중에 전 국민에게 뭐 기본소득 개념으로 돈을 푼다 하니까 확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 회장 걱정도 그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보면 이미 집권 여당 쪽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아마 그 총알 쏘는 시점이 대충 3월 말 4월 초쯤 되지 않겠는가. 그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있는 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또 4차 재난지원금이 투여되고 거기에다 지금 이낙연 씨가 들고 나온 이익공유제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로나 이 1년 동안에 돈 번 사람들이 좀 돈 내놔라. 좀 나눠 쓰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실시되면은 과연 서울시장 선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양 회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신종 관건선거, 신종 금권선거입니다. 관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이 정부와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유권자의 마음을 잠시 마비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보면 좀 나경원 오늘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정진석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야기도 보면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뭐랄까 밀당 내지는 뭐 서로가 서로를 간보는 듯. 뭐 정진석 의원은 오늘 보니까 왜 안철수가 간만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참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 이준석 씨 같은 경우 안 잘할 안철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안철수를 갖다 다 싫어한다, 네거티브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이 굉장히 옳다고 봐요. 안철수는 이미 상수다. 본인이 이번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 7%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대선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로 돌아선 순간 이미 안철수는 서울시장 그 레이스에서 이미 상수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유리그릇 다루듯 다루어야 된다. 왜냐니까 김무성 대표 말이 맞아요. 서로가 서로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지켜야 될 레드라인이 있죠. 상대방을 갖다 모욕 주고 상대방 가슴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대방의 감정선을 건드려 놓으면 웬만해서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면서 안철수는 현 정권 출범에 기여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안철수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장 지금 국민의힘을 갖다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선장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이야말로 2016년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그렇게 따지자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물어야 될 일이죠. 거기다 뭐 정진석 지금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 뭐 왜 간을 보느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씨가 그 2017년 대선 때 그 두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간철수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사실 그런 부분은 상대방 가슴에 어떤 생채기를 남긴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서야 보면은 실제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간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쉽게 되겠습니까? 김무성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3자 대결 구도로 이긴다는 것은 뭐 괜히 해보는 소리다.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건 괜히 해보는 소리지. 그 상대방이 뭐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런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3자 구도로 나가면 이거 필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차피 나중에 뭐 동상이몽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서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5월 동지해야 될 사이에 서로가 감정선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상, 윤석열 현상이 상수가 되었듯이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안철수도 이미 상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 이 판이 깨지지 않도록 끌고 나가면서 결국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이기고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조금 지지율이 올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으니까 우리 독자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착각에 빠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